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럽은 러시아 가스에 40% 이상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독일만으로도 천연가스의 55%, 석유의 35%, 그리고 석탄의 50%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푸틴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침공 직후 가스 공급을 무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는 유럽으로 향하는 800억 입방미터의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을 차단했고 유럽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푸틴의 전쟁이 어떻게 유럽 경제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는지, 그리고 이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오래 지속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에너지 가격의 폭발적 상승이었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2022년 8월 유럽의 가스 가격은 미국보다 9배나 높았습니다. 2024년 5월에도 여전히 5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기 가격은 미국보다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유럽의 전기 비용이 적어도 2030년대 중반까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것은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입니다. 독일은 에너지 가격 완화를 위해 GDP의 4% 이상을 쏟아붓고 있고 이것은 미국의 평균 연간 예산 적자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수십 년간의 독일 재정 규율이 단 한 번의 에너지 충격으로 사라졌습니다. 영국 기업들은 2004년 대비 거의 5배 높은 전기 요금을 지불하고 있고 2022년에는 미국 기업보다 2.3배 더 많이 지불했습니다. 유럽투자은행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에너지 비용이 기업들의 장기 투자 결정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고 2019년에는 상위 5위 안에도 들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업들에게 에너지의 영향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두 번째 타격은 산업 붕괴와 탈산업화의 시작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독일 공장 주문은 10월 대비 5.4% 감소했고 전체 산업 생산은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맴돌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제조업 PMI는 2024년 7월 44.1로 떨어져 지속적인 수축을 나타냈습니다. 유로스탯 산업 생산 지수는 유로존 전체 생산이 2021년 수준 이하임을 보여줍니다. 화학 산업이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OCI 네덜란드는 암모니아 생산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 텍사스와 이집트에서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CF 인더스트리는 영국 공장을 영구 폐쇄했고 지속 불가능한 비용 수준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BASF는 독일에서 여러 화학 생산 라인을 폐쇄했고 에너지 가격과 수요 약세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철강 산업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디센크루프는 독일 크로이츠탈아이헨 공장 폐쇄를 발표했고 저렴한 중국산 수입품과 높은 에너지 비용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르셀로미탈은 프랑스에서 2개의 시설 폐쇄를 계획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과 수요 감소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핀란드 철강 회사 아우토쿰프는 운영 구조 조정을 하고 있고 독일의 2 공장을 폐쇄하여 경쟁력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산업에서는 독일 슈파이라가 라인베르크 알루미늄 공장을 폐쇄했고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대한 압박을 부각했습니다. 몬테네그로의 유일한 알루미늄 재련소 KP는 실행 가능한 전력 계약을 확보하지 못해 폐쇄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폭스바겐은 독일 주요 공장에서 운영 축소를 고려했고 골프 모델 제조를 멕시코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경제적 압박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인센티브로 강화된 해외 시장의 경쟁력 있는 유혹 때문입니다. 아우디는 2월 브뤼셀 공장 폐쇄를 계획하고 있고 Q8 이트론 수요 감소와 이 공장에서 생산할 신모델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BMW는 2024년 딩골핑 공장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했고 중국 수요 약화와 공급망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타격은 무역 적자의 폭발이었습니다. 2022년 EU 무역 적자는 놀라운 4,320억 유로에 달했고 에너지 수입 지출 증가와 에너지 위기와 관련된 제조업 손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2024년 2월 산업 생산은 유로존에서 전년 대비 6.4%, EU에서 5.4% 하락했습니다. 유럽 제조업 PMI는 26개월 연속 50 미만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2년 이상 지속된 수축을 의미합니다.
신규 주문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특히 2024년 말에 더욱 심각합니다. 일자리 손실이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증가하고 있고 수출 수요는 글로벌 경제 압박 해서 약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타격은 공장 폐쇄의 물결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니르스타르는 2024 연초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비델 아연 시설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아체리녹스는 전기 급등으로 며칠간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 무역연합은 경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한 고위 유럽 무역연합 관계자는 유락티브에 우리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투자 부족은 이미 노동 공동체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고 건물과 장비에 대한 투자 급감을 인용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삭감되고 있는 바로 그 부문에서 오늘날 유럽을 만든 부문들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타격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막대한 비용이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수입을 3분의 2로 줄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이것은 막대한 투자를 요구합니다. LNG 터미널과 가스 상호 연결에 대한 투자로 모든 EU 국가가 이제 최소 2개 공급원에서 가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웃 간 역류가 가능해졌습니다. 2022년 5월 폴란드 리투아니아 가스 상호 연결이 운영을 시작했고 발틱 가스 시장의 선택권과 탄력성을 강화했습니다. 2022년 10월 그리스 불가리아 가스 상호 연결이 개시되었고 남동 유럽에서 가스 공급 다각화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인프라는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기업이 부담합니다. 유럽은 2022년 800억 입방미터의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 손실과 전쟁 전부터 가즈프롬의 배송 둔화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약한 수력 및 원자력 생산으로 인해 총 1600억 입방미터의 실종 가스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IEA 분석에 따르면 대체 공급원,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액화 천연가스가 이 적자의 40% 이상을 충당했습니다. 여섯 번째 타격은 재생에너지 전환의 가속화와 그에 따른 비용이었습니다. 유럽은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재생에너지 증설이 러시아 가스 부족분의 10%를 대체하는 데 2년이 걸리고 처음에는 미미한 영향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년 의미가 커지고 5년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 증설이 EU가 목표로 하는 20% 증가와 일치하며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이 천연가스 공급 부족분의 절반 이상을 대체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전환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 사이에 유럽 기업들은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타격은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위기였습니다. 높은 에너지 가격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동인이 되었고 유럽 전역의 가계와 기업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2022년 천연가스 가격이 500% 이상 상승하면서 전기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이것은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난방 부족도 위협했습니다. 소비자 에너지 가격은 2022년 2월과 3월에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EU 국가들은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비세와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했고 이것은 소비자 가격에 직접적인 하향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1년 가을부터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진 간접세 변경의 결과 에너지 인플레이션은 2022년 3월 약 4.3%포인트, 4월 5.8%포인트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타격은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었습니다. 높은 에너지 비용과 규제 부담으로 많은 유럽 기업들이 미국과 아시아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제조업체들은 에너지 가격과 세금이 독일 및 유럽연합에 비해 낮은 미국을 새로운 목적지로 점점 더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청정 기술 투자에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유럽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예일 대학교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운영했던 1000개 이상의 서방 기업이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운영을 축소했습니다.
러시아 소식통에 따르면 그 수치는 거의 10,000개 기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비용이 따랐지만 제재나 정치적 위험, 그리고 대중과 투자자 의견 같은 이유가 자주 역할을 했습니다. 9번째 타격은 정치적 불안정과 정책 마비였습니다. 에너지 위기는 유럽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2025년 정부가 무너지고 예산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 전례 없는 정치 위기를 겪었습니다.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었고 원자력 발전소 폐쇄 결정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이것이 에너지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재생에너지 인프라는 아직 산업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하고 석탄 발전소를 다시 가동해야 했습니다. 10번째 타격은 장기적 경쟁력 상실이었습니다. 유럽은 청정기술 경주에서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 10년간의 공격적인 산업 전략으로 중국은 대부분의 청정기술 공급망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막대한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새로운 재정 규칙은 녹색 기술과 산업 업그레이드에 대한 블록의 투자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고 회원국 간 격차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유럽무역연합연맹의 연구에 따르면 단 3국가만이 EU의 새로운 재정 규칙에서 사회 및 녹색 투자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EU 나머지 국가들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연간 3,000억에서 4,200억 유로가 추가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 자금이 제공되지 않으면 EU 내부 시장은 파편화 위험이 있고 이것은 탈산업화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회복할 수 있을까요? 2024년까지 에너지 시장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유럽은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수입을 3분의 2로 줄일 것이고 유럽 국가들은 가스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1년의 장기 거래를 체결할 것입니다. 카타르가 주요 공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각지의 다른 가스 개발이 건설 중이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해안의 물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포함합니다. 가격은 이러한 새로운 프로젝트 중 여러 개가 가동될 때까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유럽은 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가정 난방과 운송 부문에서 가스로 대체하여 가스 수요를 줄일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는 많은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개발에는 최소 2년이 걸리고 종종 더 오래 걸립니다. 수소는 기껏해야 10년이 걸리고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는 최근 증거로는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당분간 유럽은 일일 에너지 수요의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격이 상승하면서 유럽과 다른 곳의 소비자들은 더 많이 지불하고 있고 에너지 비용을 인플레이션 생활비 위기 그리고 경제 침체의 주요 기여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푸틴의 전쟁은 유럽 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은 끝났지만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높은 에너지 비용 산업, 붕괴 기업 이전 무역 적자 인플레이션, 그리고 장기적 경쟁력 상실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럽이 부분적 탈산업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가진 국가들과의 글로벌 경쟁에 직면하여 EU는 경쟁력 없는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보다는 부분적 탈산업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의 새로운 보고서는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정책 이반자들은 탈산업화를 통한 탈탄소화가 단지 배출을 유럽 외부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청정에너지 제조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악화시키며 유럽 내부에서 경제 쇠퇴와 빈곤을 야기할 뿐이라고 우려합니다. 독일에서는 유럽에서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탈산업화에 대한 두려움이 특히 깊습니다.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도 우려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진행 중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전쟁이 유럽 경제를 어떻게 죽였는가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에너지 무기화를 통해서입니다. 러시아는 유럽의 러시아 가스 의존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무자비하게 이용했습니다. 결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유럽은 생존했지만 큰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는 수십 년간 지속될 것입니다. 역사는 에너지 안보가 국가 안보와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유럽은 값비싼 교훈을 배웠지만 너무 늦었습니다.